의, 의료법은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여 요양 방법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 예시함으로써 요양 방법의 외연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방법 지도 의무는 요양 방법의 지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건강관리 지도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상 현장이 훌륭한 건강교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인은 스포츠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관한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양방법 지도 의무에 있어서는 수술, 투약 등의 처치가 의료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치료 효과의 유지, 증진 내지 치료 기회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환자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료인 측에게는 주의사항의 적절한 지시 여부와 환자 측에게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요양의 태도가 각각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의료행위가 유효한 치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자 측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측의 적절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문가인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 방법 등에 대한 지도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조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이 일정한 진료 행위에 의하여 알게 되거나 초래하게 된 현재 또는 장래의 환자의 증상 내지 질병에 대하여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요양 방법을 환자 측에게 설명하도록 함에 의하여 환자 측의 자각, 절제, 협력을 촉진하고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위의 증상 내지 질병의 완화, 예방, 치료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환자 스스로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본조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법적 성질, 본조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훈시 규정 내지 윤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자주적 준수를 기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의료인에게는 병상에 대한 진료뿐만이 아니라 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도 보건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양방법 지도 의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의 하나로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후수라는 바와 같이 설명 의무를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와 동의를 위한 설명 의무로 나눌 때 요양방법 지도 의무는 이른바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에 해당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과적 만성적 질환 중에는 알코올 섭취 제한, 식사 제한 또는 일상생활상의 여행 제한 등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양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자 자신의 노력에 맡겨진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요양지도상의 설명은 치료행위 그 자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양지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설명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진료행위를 위한 설명의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요양방법 지도 의무를 진료를 위한 설명 의무로 이해하는 한 이는 시술이나 수술과는 달리 소위 말로 하는 치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내용,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요양방법 등의 지도는 환자에 대한 병태 파악 및 치료 효과의 확보에
중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최초의 진료를 행한 때로부터 진료가 끝날 때까지 문제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요양 방법 등의 지도는 환자의 통원 또는 퇴원 후 귀가하였을 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완치 시가 아니라 치료 완료 시점에서 퇴원을 하게 되고 간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재택 환자나 정신장애자의 재택요법 등 의료인의 지도 책임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지도하여야 할 사항에는 내용적으로 첫째, 치료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자가 취하여야 할 태도에 관한 것과 둘째, 치유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행위에 관한 것에 이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안정의 유지에 대한 지시, 적당한 운동의 지시, 병상의 변화가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진 지시, 투약상의 지시 등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후자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외출이나 입욕의 금지, 금식, 금연의 지시 등이 열거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는 침습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요양 방법의 지도로서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하여야 하는가는 상당 부분 의료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 방법 등 지도에 있어서는 특히 감염병 환자의 관리 지도, 복약 지도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주의 지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단한 환자의 증상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지도 설명하면 족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지도 설명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발생이 예견되는 질환과 이러한 질환에 대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예방, 치료,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 설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양지도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요양방법 지도 설명 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 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구성하므로 지도 설명 의무 위반은 진료 과실로서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요양 방법에 대한 지시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상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설명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환자 측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설명이나 부족한 설명은 충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요양지도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용어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의료진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전문 용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권위적, 기만적 태도는 신뢰 형성을 저해하고 요양방법의 지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양방법의 지도는 상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숙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퇴원 시에는 환자의 병태와 주의점이 입원 중에 명확해졌기 때문에 초진 시와는 달리 일반적 주의 의무로는 족하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시의 병태 파악에 근거하여 주의를 요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의 예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 재수진의 시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환자의 과실, 의료인의 요양 방법 지도에 대하여는 환자의 복종 의무도 요구되기 때문에 환자 측의 협력 의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시나 지도는 적합하지만
치료가 장기화되는 등 적정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게 하는 환자의 요양 태도는 의료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게 하거나 과실상계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지도에 복종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수술 후 얼마 동안 등산이나 심한 운동을 삼가할 것을 의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퇴원과 동시에 등산을 심하게 하거나 운동장으로 즉시가 격렬하게 축구를 하다가 심장파열로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환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요양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인 측의 요양 방법의 지도 내용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 측이 환자 측보다는 입장과 지식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 요양 방법 지도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법은 일상의 진료에서 환자에 대한 요양 방법 등 필요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연한 사리를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 방법 등에 관한 지시, 지도 또는 설명, 이른바 진료를 위한 설명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반은 의료과실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요양방법 지도 의무의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공법상의 의무인 요양방법 지도 의무가 사법상의 의무인 민사법상의 주의 의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요양방법 지도 의무 위반도 의료인에 대한 과실 판단의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 설명 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므로 지도 설명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인의 요양 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형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문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자기 의무에 대한 위반이 인정되는 한 형사법상의 책임 추급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